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한 지 8년 만에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지난 8년간의 행적과 도피의 배후 등 그야말로 수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8년 전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최규호 전 교육감의 8년간의 도피 행각과 그 검거 및 배후입니다.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는 신명교 노무사, 김민아 생명평화 마중물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로는 이덕춘 변호사, 그리고 임충식 뉴스원 취재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규호 전 교육감이 8년 2개월 만에 검거가 됐는데요. 당시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되었다고 들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전해주실까요? 최규호 교육감이 검거된 것은 지난 11월 6일 오후 7시 20분이고요. 네. 검거된 장소는 죽을 전문적으로 파는 자주 이용했던 그런 단골집이라고 합니다. 네. 검거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혼자 식당을 찾았고요. 주문을 한 뒤에 음식을 기다리다가 수사관에 의해서 검거됐습니다. 예. 수사관이 당시에 최규호 교육감에게 다가가서 최규호 교육감이 맞냐라고 예. 하니까 맞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현장에서 체포할 때 당시에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검찰에서 검거 전담반을 예. 구성한 게 8월이었고요. 예. 최규호 교육감의 소재를 파악한 게 한 11월 2일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검거한 셈입니다. 예. 8년 전 일이긴 한데요. 아마 지금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도교육청 소유의 김제 자연고 공동실습장 부지 7만 제곱미터를 골프장 측에 매각하고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전주 지역 대학 교수 2명을 긴급 체포해 최 전 교육감에게 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우선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지만 최 전 교육감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우지도 물론이지만 그 교육청 소속의 부지는 웬만해서는 이게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는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골프장 확장에 매매가 됐다?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끼리 이제 소곤대던 말이 있어요. 저거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 네. 어떻게 버젓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혹 제기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규호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초대 직선 교육감이잖아요. 대학 교수 출신이시고 그런데 소위 방금 말씀하신 그 김제 스파일스 골프장 사건이 2012년도 11월에 관련자 9명 가운데 5명이 사법 처리가 됩니다. 네. 근데 최규호 교육감 당신도 대학 교수 출신인데 3억 원의 뇌물을 준 사람도 교수고 이분은 실형을 받으셨죠. 네. 그리고 골프장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그다음 전 김제 시장은 무죄. 그런데 그분도 골프장 브로커한테 5만 달러 받은 혐의는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부패 비리의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죠, 예. 사실. 예. 이제 비리 자체도 그렇지만 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말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8년 만에 갑자기 검거됐다고 하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이 네. 안 잡았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믿고 싶고 계속 검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네. 통상적으로 보면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예.
어떤 지휘부가 오느냐에 따라서 최규호 교육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네. 실례로 들어보면 지난 8월에 그 사망설이 한번 제기가 됩니다. 예, 예. 사망설이 제기되는데 그때 이제 사망설을 듣고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 집행부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의 운도 좀 따랐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도주한 피의자의 뭐 친인척이나 지인의 어떤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뭐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최규호 교육감한테는 그런 게 잘 안 나왔다는 것이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게 최규호 교육감의 그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권고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사기관의 의지도 있었고 네. 운도 따랐다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규호 교육감 전 교육감도 그 도피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잡힌 그 죽집 사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평소에 어떻게 3년 단골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단골이고 본인을 김 교수라고 소개를 하셨고 네네. 집은 경남인데 본인은 일본어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원제 테니스장을 다니셨는데 그 회원제 테니스장에는 김민수라는 가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충분히 도피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신 거죠. 글쎄요. 근데 본인 노력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은 시민들은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일반적인 도피자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단골 식당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호화로운 내지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 체포의 배후가 도민들의 관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민들의 찝찝함이나 관심이 설을 낳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묻게 되고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김관정 차장검사가 부임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임 기자님은 새삼스럽게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 사건이 있구나라고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검찰이 안 잡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동생분은 그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뭐 생활이나 사회적 지위가 정말 안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공개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보통은 얼굴을 모르는 범죄자들도 뭐 식당이든 어디든 가면은 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다 특히 이제 도주자들은 훨씬 더 검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최규호 교육감만은 이게 7년, 8년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정치권과 뭔가 그 검찰 쪽과 뭐 내부적으로 무슨 상황이 있어서 안 잡는 거다라고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도 실제로 안 잡냐, 못 잡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썼던 적도 있고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잡은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실례로 보면 검거한 이후에 전주지검 검사장을 지냈던 검사장 한 분이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잡았냐라고. 그리고 실제 지금 전주지검 지휘부들도 이거 괜히 우리가 3개월 만에 잡아가지고 뭐 기존에 있었던 지휘부에 조금 무릎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이익이 있다거나 얻는 게 있어야 뭐 행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최규호 교육감을 급하게 잡지 않아서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 사람이 뒤에서 뭔가 했거나 아니면 잡지 않아서 이익이 생기는 게 검찰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검찰이 최규호 교육감을 잡지 않아가지고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근데 초기 초동 수사도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 초동 수사의 허술함과 그다음 7, 8년 동안의 미검거가 겹쳐지면서 그 의혹들은 정말 사실처럼 얘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동 수사의 그 미흡함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는 뭐 광역 자치단체의 장인분이 뭐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도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미흡한 것인지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근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교수 두 분이 자백을 하셨잖아요. 진술을 하셨잖아요. 그분을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입맞출 시간, 말맞출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조사했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 두 분을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수사의 초점은 최규호 전 교육감보다는 그동안의 도피를 누가 조력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일단 검찰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를 한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검찰은 도피 초기부터 최규성 사장이 형인 최규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 통화를 통해서 예.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12일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런 의혹을 입증할 만한 어떤 상당 부분 어떤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가 아니냐. 지금 현재 조사 중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네. 있다고 네. 그 차 장검사님 인터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딱 잡혔을 때는 순순히 그냥 그렇게 인정을 했다가 정작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특히 그분이 거주하셨던 곳이 인천 송도 옆에 신시가지에 24평짜리 아파트였더라고요. 검찰이 그 집 들어갔을 때 현금 뭉치도 발견됐고 굉장히 호화로운. 저는 사실 그분 잡혀 나왔을 때 깜짝 안경테 말고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머리도 염색도 더 건강해지신 것 같고.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분명히 조력자가 있으면 그런 지원 어떤 재정적인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기자님 생각하시기엔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일단 부분들이? 검찰은 명의 대여자를 하루에 2~3명씩 소환 조사를 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명의를 빌려줬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롭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어떤 지시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조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파헤치기 위한 예. 그런 예. 수순이라고 변호사님, 만약에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뭐 형을 도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면 어떤 죄책이 성립이 됩니까? 본인이 직접 뭐 도피나 은닉시켰으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예. 최규성 사장이 제3자를 통해서 만약에 최규호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으면 처벌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최교육감 집안은 전라북도에서 막강 파워 그렇죠. 패밀리였죠. 네, 뭐 그러니까 최교육감은 제수 씨도 재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간선제의 마지막 교육감이었고 직선제의 첫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친동생은 3선의 의원이었고 그 그렇죠. 최규성 사장의 부인 역시도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렇죠.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네. 쉽게 저지르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그 무전유죄가 이 사회에 통용되구나 느꼈던 것도 다른 범죄자들은 사실은 뭐 노숙하고 뭐 굶고 뭐 한 데서 자고 뭐 이제 이런 도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8년 동안 그렇게 호화롭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건강관리도 충실히 했고 뭐 이런 아주 호합한 그 도피 행각을 했다라는 건 그거는 뭐 자신의 권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주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 범인 도피 교사죄를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런 죄가 있는지. 근데 판례는 은닉 등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 행위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한다라고 했는데 최규성 전 지금 사장이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면 이 죄에 해당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직접 궁금하더라고요, 하면 본인이 직접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네.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우리 앵커를 시켜가지고 네. 명의를 대여하게 해주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건너서 하는 것도 입증만 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최규성 사장의 명의로 병원 진료 받은 거 말고는 다 다른 사람 명의 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해가지고 아마 검찰이 수사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 교사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크게 있네요. 뭐 제3자 시켜서 했으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최규성 의원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면 아무래도 직접 하시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금방 잡혔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뭐 모양새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죠. 그 검찰에서 2010년 12월 15일 날 기소 중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뇌물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3년 6월 29일까지만 피해 다니셨으면 이분은 그냥 그 다음에 자유롭게 활동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공소시효는 계속 가니까 중단이 안 되니까요. 아니 중단 사유가 있긴. 그때 기소 중지를 해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뇌물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소시효 중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두분 변호사님이 모르고 누가 알아요? 아니 이거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그 범위도피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네. 찾다가 판례를 못 찾아가지고 교과서에는 썰이 갈린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소중지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2011년부터 2018년도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범죄 피의자가 557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도망 다녔으면 공소시효 만료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이 법도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뜯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추후에 두 분이 몰라서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한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규호 전 교육감은 본인 뇌물수수 혐의는 시인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범인도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뇌물수수나 범인도피 말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 수사를 한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일단 검찰에서도 결론부터 말한다면 일단 공소시효가 설령 그 범죄를 입증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다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예. 범행을 밝혀내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위해서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예. 돌아가면서 그 한 번씩 소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규호 전 교육감 재직 당시에 그 교육감의 자리는 엄청난 권한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2조 원이 넘는 예산의 예산 편성권, 그리고 2만 4천여 명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 뭐 학교의 뭐 신설, 뭐 유치원, 인허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정말 막강한 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비리 행위를 저지르면 학교 현장은 그냥 부정부패로 만연하게 되는 거죠. 교육감이 감기 걸리면 학교 현장은 폐렴이 걸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악영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비리 문제나 부정 문제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의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받기도 했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런 많은 것들이 제대로 파헤쳐져서 진실로 규명이 되고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법 처리가 되어야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학부모한테 엄청나게 미안함, 죄책감,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야 이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난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을 적폐청산의 어떤 한 기준으로 보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어도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의 학부모로서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어떤 시민들의 감시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달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들을 좀 남겨주는 사건이 아닌가. 예. 최규호 사건은 노블레스 말라드다.
뭐 무슨 이게 말인가요? 노블레스 말라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반대말이거든요. 이렇게 병들고 부패한 귀족이라는 뜻인데 사회 지도층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저 보면서 진짜로 테니스 친 것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고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